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전자기 유도, 그지? 네. 전자기 유도. 자, 일단은 전자기 유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자, 우리가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으면 N극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맞지? 네. 나오고 나와, 그지? 그런데 이 자석의 요 가까운 부분은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서 자기장이 세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먼 쪽은 어떻다? 자기력선의 수가 작아지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일에 이 자석을 넣었다 뺐다 이런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코일의 단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지, 그지? 이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가 자기선속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화에 의해서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기 유도.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런 개념을 한번 잠깐 정리해 보고 갈게요. 자, 자속이라는 이런 표현과 그 다음에 자기장이라는 이런 말을 용어를 구분을 해볼게. 자속은 다른 말로 자기선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속. 그럼 자속은 뭐냐면 자기력선의 수야, 그지? 그래서 요런 단면이 있으면 요런 2제곱미터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만약에 몇 개가 통과하냐면 4개가 통과한다. 그러면 이거를 표현할 때 자속은 이렇게 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이는 4개가 통과하고 있으니까 4 웨버라고 이렇게 읽어, 그지? 자기선속은 웨버. 근데 자기장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그지? 단위 면적당 자기력 선속이야. 그지? 자속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요 2제곱미터의 단면적을 자기력선이 4개가 통과하면 요놈은 일단은 자속은 4웨버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기장은 단위 면적을, 그지? 면적분의 S분의 또는 A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지? 면적이 얼마야? 2분의 4 하게 되면 2가 나오지, 그지? 어머나, 이 단위는 뭐야? 테슬라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지? 테슬라. 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자기선속의 변화. 뭐 자기선속 파이라고 읽습니다. 파이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로 자기장의 세기와 넓이의 곱과 같다. 자, 요 식을 파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파이는 뭐가 나옵니까? BS라는 이런 식이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이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상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코일 내부를 지나는 이 자속이 변하지, 그지? 자기 선속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 기전력 전압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석을 넣었다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자속의 변화가 생기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지? 그때는 유도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흐르지 않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나와야 될 내용이 이 전자기 유도가 발생이 될 때 그럼 어느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냐, 그 다음에 얼만큼의 세기로, 그지? 유도 전류가 흐르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렌츠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야. 방향. 아까 얘기했지? 전자기 유도 방향과 세기를 알아야 된다는데, 자, 렌츠의 법칙은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항상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방해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쓰는 게 이 오른나사의 법칙을 그대로 씁니다. 코일에 자, 이렇게 감기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전류의 방향이고 네. 엄지가 뭐의 방향이야? N극 또는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N극을 하게 되면 이 코일의 요 단면에 N극이 다가오면 방해하는 방향이지, 그치? 방해하려면 N극을 밀어내야 되잖아. 네.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 형성돼야 돼? N극이 형성돼야 되고 이쪽이 S극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흘러야 돼, 그치? 그럼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이렇게 감아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여기 타고 내려오지, 그지? 그래서 검유계의 BGA, 그지? 요 G라는 요 용어가 이제 검유계라는 놈인데 이 검유계는 뭐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야, 그지? 네. 그래서 눈금은 없고 기준에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지? 그 두 방향을 표시하는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똑같은 코일에 N극이 멀어지고 있어, 그지? 네. 그러면 방해한다는 얘기는 멀어질 때 당겨야 되잖아, 그치? 가지마 하고 당기려면 인력이 작용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형성된다? S극, 이쪽이 N극이니까 왼쪽과 반대지, 그치? 그럼 전류의 방향은 이거 아니면 이 두 방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감아지게 되면 전류가 A에서 B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S극을 가까이 하면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오지마 해야 되지, 그치? 네. 그럼 방해하려면 여기가 무슨 극? S극. S극, 여기가 N극. 어라? 그러면 N극을 멀리 할 때하고 S극을 가까이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지? 이렇게가 맞으면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A, G, B 형태고. 자, 그 다음에 S극이 멀어질 때를 봅니다. S극이 멀어질 때는 또 가지마 하면서 S극이 멀어지니까 방해하려면 당겨야 되겠지, 그지? 네. 뭐 이쪽이 무슨 극? N극. N극, 이쪽이 S극이 생기면서 이렇게 감아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전자기, 유도 이런 내용들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좀 알아둬야 되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자석이 이렇게 떨어질 때, 가까이 할 때, 그지? 네. 그러면 얘를 그냥 가만히 놓았을 때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럼 아래쪽 방향으로는 mg라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n극과 n극에 의한 청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반대 방향으로 뭐가 작용합니까? 자기력이라는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면 결국 얘를 가만히 떨어뜨리게 되면 자기력이라는 이놈이 작용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생기는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만큼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지? 그래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만약에 자기력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렌츠의 법칙에 대한 설명을 끝냈습니다. 렌츠의 법칙,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에 뭐 또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에 대한 뭐 예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자, 1단계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를 일단 찾는다.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이유는 자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은 자기력선의 간격이 넓지, 그지? 네. 그래서 요거 해석할 때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라는 놈은 간격이
좁을수록 어떻다? 좁을수록 자기장이 어떻다? 자기장이 세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N극을 가까이 하고 보지. 그 다음에 자기력선과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력선을 찾는다. 그래서 오른 나사의 법칙을 이용해서 네 손가락이 엄지가 N극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네 손가락이 당기는 방향이 자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지?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자, 이런 그림이 나오면 또 너희들 또 되게 많이 헷갈려야지, 그지? 자, 여기에서 지금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어떤 단면이 하나 있는데, 이 면에는 균일한 자기장이, 그치? B가 일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자, X 이렇게 하면, 자, 화살표를 두고, 그지? 네. 화살표의 모양을 이렇게 뒀을 때, 관측자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꼭지점과 요 테두리의 원이 보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나오는 방향이야, 그지? 나오는 방향. 네. 지면으로부터 내 눈으로 푹 튀어나오는 방향이고, X는 지면을 수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지금 자기장이 이 면을 수직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는 자기장이 뭐 앞뒤에 이렇게 자석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지금 여기에 미음자 모형의 도선이 있는데 정사각형 도선이 한 바퀴짜리 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네. 자, 그다음 요거 잘 이해를 하세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처음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이 단면에 자기력선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 그지?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 들어가는 게 많아지잖아, 그지? 네. 많아지면 어떻게 돼? 적어지게 유도전류가 흘러. 맞아요? 그럼 들어가는 게 많아지면 오지마 하고 받아쳐야 되지, 자기장이. 네. N극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 방향이 N극의 방향이라는 얘기야,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네. 받아치려면 이렇게 감아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들어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 일단은 얘가 여기에 다 들어온 상태에서 빠져나가기 직전 여기까지, 그지? 네. 여기까지는 여기에 있으나 가운데 있으나 요 끝부분에 있으나 얘의 이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이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 이때는 자속의 변화가 없지, 그지?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유도 전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나갈 때를 한번 볼까? 나가기 전에는 꽉 차 있었지, 그지? 네. 그럼 나가면 적어져. 네. 적어지면 어떻게 돼? 많아지게, 그지? 많아지면 적어지고 적어지면 많아지게. 그러면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만큼 박아 넣어야 되지, 그지? 네. 슉 하면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쉬운 듯 하면서도 처음에는 뭐 방향성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것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된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1번과 5번이야, 그치? 1번과 5번은 네. 도선이 자기장에 들어가기 전이나 나온 후에 자기 선속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지? 항상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지? 자기력선의 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번은 요 위치지, 그지? 2번은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한다. 그럼 방해하기 위해서 받아쳐야 되지, 그지? 네.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을 만드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 그지?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동안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선 속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지? 항상 유도 전류는 변화량이 있어야 돼, 그지? 자기장의 자속의 변화량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빠져나가는 거지, 그지? 도선 내부를 통과하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 속의 방향 감소한다. 감소하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많아지게, 그지? 네. 많아지면 적어지면 많아지게.
나오면 적어지니까 다시 박아야 되지, 그지? 샤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전장의 유도 현상에서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을 다루는 법칙이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 방향. 이제 방향하고 세기가 필요하지. 그러면 그 다음은 세기가 나오지, 그지? 네. 세기 무슨 법칙이 나옵니까?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자, 패러데이의 법칙도 무작정 이런 공식을 막무가내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지? 우리가 뭐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길 때 코일을 한 바퀴 감은 거하고 100바퀴 감은 거하고 똑같은 자석을 넣었다 뺐다 상대적인 운동을 시킬 때 감은 수가 당연히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세잖아. 네. 맞니? 네. 그래서 코일의 감은 수 N이지.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에 아까 유도 전류가 흐르는 그런에 되는 힘이 자속의 변화율이야. 여기 네. 변화율. 자속의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읽잖아. 그지? 네. 그러면 시간이 변할 때 자기력 선수가 얼마큼 변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가문수에 비례하고 자기선속에 비례합니다.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구는 크기의 개념이 아니고 방해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네. 자, 20분 아니라 이 변형식을 좀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뭘 배웠니? 파이는 BS라는 이런 식을 배웠었지. 그지? 네. 자속의 식의 파이는 BS야. 그지? 네. 그럼 여기에다가 자 똑같이 마이너스 n분의 델타 t분의 델타 bs라는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식은 어디에 활용이 되냐면 만약에 자 자기장이 일정하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자기장을 앞으로 빼, 그지? n 곱하기 뭡니까? b. 그러면 델타 t분의 뭐가 남습니까? 델타 s라는 이런 게 나오잖아, 그지? 네. 아, 그러면 일정한 자기장에 면적이 변해도 어떻게 돼?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x라는 자기장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이 원도선을 이만큼 만들어 놨다가 이거를 작게 만들어 봐, 그지? 네. 그러면 이 단면을 통과하는 면적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지? 면적의 변화가 네. 이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네. 그지? 원으로 말아놓고 쭉 당기면 작아지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 또 이렇게도 작용을 하겠네, 그지? 이번에는 면적이 어떨 때? 면적이 일정할 때 이때를 보면 마이너스 n 곱하기 s를 앞으로 빼지, 그지? 네.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B. b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네. 아, 이런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율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러면 면적은 이렇게 똑같은데 처음에는 이런 B라는 자기장을 넣어줬다가 B라는 자기장을 했다. 자기장의 세기를 2B로 늘렸어, 그지? 더블로 딱 하면 자기장이 증가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율에 의해서도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네. 그래서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면적 변화율을 가지고 묻는 문제 또는 자기장의 변화율을 묻는 문제 이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 자기장의 변화율은 자기장과 어떤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지?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잖아, 그지? 네. 근데 이 변화율은 어떻습니까? 일정하지, 그지? 네.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b가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그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지? 자기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지? 그래서 항상 전후의 어떤 변화율을 통해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이해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의 세기는 그래서 유도 기전력에 비례하고, 그지? 그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속의 변화가 큰 거야, 그지? 네. 가문수가 많을수록 요거 n 클수록, 그지? 네. 또 강한 자석을 쓰면 자기력선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야, 강한 자석이, 그지?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워진다.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 세기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는 무슨 법칙? 렌츠의 법칙과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의 자료는 뭡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 관찰에 대한 내용이야, 맞지? 네. 그래서 뭐 솔레노이드 양끝 단자의 발광 다이오드 두 개를 극성이 반대가 되도록 각각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의 중심 축위에 네오디듐 자석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발광 다이오드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발광 다이오드에, 그치? 자석을 아래로 움직일 때와 위로 움직일 때 자석의 변화가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치? 서로 다른 발광 다이오드가 켜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는 특징상 얘가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아요, 그지?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전류가 흘러, 그지? 네.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를 두 개를 해놓은 이유 자체가, 그지?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갈 때만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안 들어오는 게 있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할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긴관을 통하여 자유 낙하하는 자석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네오디듐 자석을 굵기와 길이가 같은 플라스틱관, 플라스틱은 전연체야, 그지?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금속 성분이 있어야지 이 자기력선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구리관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겨, 그지? 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방해를 받아, 안 받아? 그렇지, 얘는 방해를 안 받아, 그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얘는 떨어지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래로는 중력이라는 놈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네. 떨어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한 자기력을 받게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알짜임이 작아지지, 그지? 네. 알짜임이 작아지면 가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을 때보다는 당연히 어떻게 돼? 느리게 떨어져. 천천히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 그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의 에너지가 당연히 무슨 에너지로 손실이 됩니까? 전기 에너지로 손실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자,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중요한 발전기라는 게 나옵니다. 발전기. 자,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지, 그지? 네. 맞지? 네. 전동기하고는 달라.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지, 그지? 네. 모터가 전동기고, 네. 발전기는 그냥 전기를 만드는 거야, 그지? 네. 우리가 발전소에서 뭐 수력 발전, 뭐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러면 이런 발전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맞아요. 네. 주어도 됩니다. 아.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어떤 예를 하나 들을까요? 이런 예를 하나 들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자, 발전기의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지금 여기 미음자 도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어, 그지? 네. 그러면 자, 그림자가 보입니까? 네. 면적이 이만큼이야, 그지? 네. 그러면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한 100개가 있어, 그지? 근데 얘가 돌아가. 네. 그러면 이 단면적이 커져 나가죠. 작아져요. 작아지다가 그림자를 보세요. 거의 0이 되지, 그지? 네. 거의.
또 계속 돌아가면 또 넓어지지. 또 넓어.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 코일에 뭐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지, 그지? 네.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만든 게 발전기야, 그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다음 자, 일단 내신용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꽤 나와요. 네. 자, 얘들, 그지? 예. 자석과 코일을 이용하는 장치.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코일이나 금속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 마이크. 네, 마이크. 자, 여기서 하면 네. 이 진동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 중심 축에 움직이는 축에 자석이 있고 그 사이에 코일이 있으니까 들어갔다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효과가 올라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그지? 이 전류의 세기를 이제 소리 신호로 바꿔줘서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그지? 네. 또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전조동력 발전기.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자전거 앞에, 요즘은 다 건전지를 이용하는데 배터리를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바퀴에 물리게 만들어라. 네. 바퀴가 돌아가면 이놈이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지? 네. 이제 전조등 앞에 헤드라이트 뭐 빛을 밝히는데 이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의 브레이크. 탑승 의자가 떨어지면 의자에 붙어 있던 자석에 의해 네. 금속판에 유도 전류가 흘러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지?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잖아, 그지? 네. 떨어지는 거에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에 의해서 이가 속도가 훅 줄면서 멈추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 전기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아래에 있는 자석에 네. 자기화된 기타 줄이 진동하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에 변하여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코일만을 이용하는 장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일 두 개를 준비하고 한쪽 코일에 전류를 흐르면 이 코일이 하나의 뭐가 돼? 자석이 돼, 자석. 전자석 만들어 봤잖아, 그지? 네. 철심에다가 코일 막 감아서 전류 흐르면 자석이 되잖아, 그지? 네. 그러면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이 있으면 1차 코일이 자석이 되니까 2차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래서 하는 이게 뭡니까? 코일만 이용하는 전자기 유도입니다. 어디에 이용돼요? 금속 탐지기, 그다음 무선 충전기, 그다음에 인덕션 레인지, 뭐 마그네틱 카드 판독기, 도난단 방지 장치, 교통카드, 뭐 하이패스 시스템 이런 데 이용이 된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됐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맴돌이 전류라는 게 나오는데 뭐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정해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금속판과 같은 도체 내부를 지나는 자기선속이 변할 때 이 금속판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가 이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윙윙 돈다고 해서 얘를 맴돌이 전류라고 한다. 네.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전자기도의 기본 개념 설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